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의 한자어 다시 훑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번 한자어부터 50번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개봉박두입니다. 예전에 무성영화 시절에 변사가 그죠? 이 필름을 뜯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음 회를 보게 하는 어떤 그런 수법이었죠. 수법이라고보다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씨를 봉인을 뜯는 것이 코앞까지, 그렇죠? 머리 앞까지 이렇게 임박했다. 그래서 개봉박두. 예전에 필름을 상자에서 뜯어내는, 그렇죠? 상자를 여는 그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배달민족. 배달민족에 대해서는 뭐 이설이 좀 많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delivery 배달은 동음 이어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배달의 연어는 단군, 그렇죠? 이 박달나무라고 하는 이 단자에서 유래한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음식 배달 어플에서 그냥 동음 이어를 활용하게 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은 식겁입니다. 이 겁이라는 한자가 겁낼 겁자라고 해서 한자라는 사실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식겁이라는 것이 방언이나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죠? 동물의 오리, 닭 오리와는 관계가 없고, 그렇죠? 다섯리, 그 반경의 다섯리가 그렇죠? 모두 다 안개 속에 있다. 뭔가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얘는 풍천장어. 이 풍천장어에 대해서도 좀 이설이 있긴 한데요. 이 풍천이란 말 자체가 어떤 지역이나 강 이름이 아니고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지형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바람 풍자가 쓰인 이유는 이 장어들이 이 바다에서 강으로 올 때 바람을 같이 몰고 오는 듯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풍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풍천장어가 가장 유명한 곳이 전라북도 고창군이라고 한국향토문화 대자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풍천이란 말 자체는 어떤 지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은 근사합니다. 근사하다는 건 원래 뭐 가깝고 비슷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지금의 뜻과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랄까요, 구분이 되는 거죠. 자기의 그 바라던 모습, 그 이상향, 어떤 그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바라던 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내 예상에 가깝고 비슷한 것이 근사하다 라는 쪽으로 파생이 되어서 지금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원래는 가깝고 비슷하다의 뜻입니다. 자, 대국민 사기극. 이게 클 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온 것인데, 지금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글자가 은근히 쉽지 않죠. 그렇죠? 쓰기가. 33번은 개근상입니다. 원래 개근상이라고 하면 이 다 개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근무하다의 뜻이라서 직장에서 그렇죠? 빠지지 않고 결근 없이 다 나온 거, 근무한 것을 개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로 적용되면서 개근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출석을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엔 개근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숙환. 이 보시면 별수 잘 숙자죠. 그래서 이건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숙원, 그렇죠? 그 다음에 숙변,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지만요, 있지만 숙환, 오래된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래되었다는 뜻이고요. 비슷한 뜻으로 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질 지자인데 이것도 의미적으로는 숙환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을 말하죠. 지병, 숙환. 숙환으로 인해 별세했다. 세상과 이별했음을 나타내죠.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은 특별근로감독관입니다. 예전에 이 단어를 선정할 때, 표현을 선정할 때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번 현타. 이건 또 time이라는 영어가 있지만 요즘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은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쓰이는 거 보면 뭐 그렇게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구애받지 않고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자 time의 준말입니다. 37번은 남방입니다. 원래는 남방 셔츠, shirts. 그죠? 일본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죠? 남방, 남쪽의 지방이 이제 덥고 이렇기 때문에 짧은 그런 셔츠를 많이 입었겠죠. 거기에서 셔츠가 빠지고 남방이란 말만 남았다라는 설명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방 셔츠를 일본어에서는 하와이안 셔츠랑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하와이안 셔츠 있죠? 여름에 가끔 입는 남방 셔츠가 빠졌다. 38번은 일사불란입니다. 일사 이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죠? 명주실이 보통 꼬이거나 이렇게 어지러워지기 쉬운데 하나도, 그죠? 한 가닥의 실도 꼬이지 않았다. 불란, 어지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은 사골곰탕입니다. 그죠? 사골이란 거는 짐승의 네 다리의 뼈를 말합니다. 그죠? 보통 다리가 4개 있으니까요. 그 탕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국이고요. 그죠? 특히 소의 4다리의 뼈를 푹 고아서 만든 탕이 사골곰탕입니다. 그래서 이 곰자는 여기서는 유일하게 한자가 아닌 우리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40번은 소풍입니다. 요즘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다소 좀 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유히 걷는 어떤 다니는 그런 시적인 부분도 있고 정취도 있는 것 같아서 왜 이 표현을 없앴는지, 대체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나서 이 소풍이라는 단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라질 소자로 해도 같은 단어가 됩니다. 41번은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렇죠? Bulletproof라고 해서 통화를 튕겨내는 거죠. 요즘엔 BTS로 더 유명한 그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번 게임 중독. 뭐 게임은 당연히 게임은 영어고요. 중독의 중자가 가운데 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언가를 정통으로 맞다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중도 마찬가지고요. 중풍도 마찬가지고죠. 중풍도 풍을 맞다, 뒤집어 쓰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은 황금 종려상입니다. 이 종려라는 게 이제 야자수를 말하는데 야자나무 잎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깐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 도시에서 이 황금 종려상을 수여를 하죠. 깐느 영화제에서. 거기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야자나무의 이파리 모양의 황금으로 만든 상을 수상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황금 종려상. 종려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44번 부직포. 아니 불자는 뒤에 지읒이나 디귿이 나오면 이게 리을이 탈락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전통적인 어떤 그 천은 가로 세로 시줄 날줄을 이용해서 짜야 되는데, 이거는 화학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을 짜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부직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리을이 탈락해서 부직포. 요즘 마스크나 청소 용구에도 자주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 한자였습니다. 45번은 절대쌍교입니다. 고룡의 1960년대인가요? 소설을 이 원작이고, 이 절대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것처럼 대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다시는 보기 힘든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절대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무슨 뭐 기준 할 때 그 대자는 마주할 대자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자가 아닙니다. 쌍교가 있는데 이 쌍은 뭐 2마리 2사람을 얘기하고요. 이 교자는 이 교만하다 뜻인데 이 말 마자가 있는 걸 봐서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자전을 찾아보면 6척이 넘는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말을 교라고 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훌륭한 말보다는 이제 사람을 뜻하겠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 2명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각색이 되어서 방영되고 있죠. 절대 쌍교. 자, 46번 훈훈하다. 이게 향풀 훈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향기가 나는 건데 밑에 불도 있죠. 연화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무언가 가슴이 훈훈해지고
그죠? 방구석이 훈훈해진다의 뜻에서 잘생긴 남자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훈훈하다. 그죠? 훈남 뭐 이런 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때 유행했었죠. 47번 비몽사몽. 잠에서 덜 깬 상태인데 그죠? 아닐 비자, 닮을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꿈이 아닌데 꿈 같다. 그죠? 한자란 사실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8번은 부도수표. 부도라는 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건널도, 무슨 건넬도 이렇게 되는데 돈을 건네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상태가 된 수표를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디귿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리을이 탈락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도수표 아니고 부도수표. 자, 49번은 양말입니다. 이거는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서양에서 온 뭐죠? 네, 그런 버선을 말합니다. 버섯 아니고 버선. 양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50번은 주전자입니다. 주전자에 술 주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술을, 그렇죠? 이게 달일 전자, 달이다. 약을 다릴 때는 달일 전자인데요. 술을 데우거나 할 때 쓰이는 이 아들이 아니죠. 네, 이거는 어떤 물건, 물품,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데우는데 쓰는 그런 물건을 주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자는 뭐 그렇죠? 우리가 부침개라고 하는 전, 이 전자고요. 전병이란 말도 있죠. 과자 중에 한중일 삼국의 전병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전자에 쓰이는 거고요. 술을 데울 때 쓰이던 도구였다. 근데 사전에 보면 찻주전자도 있죠. 네. 술을 데우는 게 아니라 차를 데우거나 차를 따르는 데 쓰는 주전자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주전자라고만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들었던 오늘의 한자어 중에 26번부터 50번까지 총 25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